안녕하세요. 디케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오늘은 변희재 고문을 비롯한 유디오치 새 직원에 대한 최순실 타블릿 PC 관련으로 재판이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 제가 그 재판은 다 들어가 봤었는데, 한 번 빠지고 다 들어가 봤었는데, 심수미, 김필준, 그 다음에 손용석, 조택수가 증인으로 나온 재판은 제가 다 들어가 봤었어요. 근데 뭐 보통 신문 하면은 3시간 넘게 걸렸었고, 그 다음에 그 손용석 같은 경우는 6시간 넘게 신문을 했어요. 지난번에 조택수도 나와서 꽤 많은 시간을 했는데, 뭐 정리를 사실 못했어요. 뭐 그대로 정리를 안 하고도 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말이 많이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타블릿 PC 재판권은, 변희재 고문 재판권은 미디어워치 측에서 정리를 해서 사이트에 잘 올려요. 그리고 곧 재판 녹취록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어설프게 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증인 서복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 재판해서 10시에 해서 12시 반쯤 좀 끝났고, 뭐 내용도 그동안 심수미, 김필준, 손영석이가 나와서 했던 거의 같은 패턴이고, 묻는 것도 그 비슷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안에 나온 증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에 와서 말을 많이 이제 돌리죠. 중요한 거는 타블렛 PC 를 최순 씨가 가지고 다니면서 시뻘겋게 고쳤다고 그때 2016년도에 그렇게 떠들어 놓고선 지금에 와서는 타블렛 PC인지 그 PC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문서를 받아서 최순 씨가 고쳤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서복현이는 손영석이가 팀장으로 있는 그 팀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자기가 요 타블릿 PC 건으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것은 김필준이가 타블릿 PC를 입수한 이후로 같이 합류를 하고 카톡방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실물은 한번 본 적이 있고, 타블릿 PC를 작동하면서 자제를 했고, 손용석이가 파일을 복사해 와서 그 문건 내용을 분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실물은 아지트에 있었었고, 아마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손영석이가 아마 관리 감독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손영석이가 파일 복사한 문건은 드레스덴 연설이나 국무회의 자료 같은 문건을 많이 봤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문건들이 있었는데 많이 있다 없다는 주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손댄 거는 얼마 안 되고 다 버린 거는, 조작한 거는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블루키의 사무실에 가보지는 못했고, 손용석한테 이제 뭐 보도를 할 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손용석한테 보도를 했다고 그러고, 김필준과 대화를 해서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수 경위는 김필준한테서 직접 들었는지 손영석이한테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예. 뭐 기억이 없다는 것은 김필준, 심수미, 손영석이가 아주 특기예요. 도대체 그 나이에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방송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2016년 12월 1일 날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노성근 제1차장이 타블렛 PC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근데 노성근이 그 제1검차장이 노성근이 최순실 것이 타블렛 PC가 최순실 씨 타블렛 PC가 맞다라고 하면서 독일에서 받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받은 영사 콜 메시지하고 제주도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정호성 씨가 연설문을 보낼 때마다 보냈다는 문자가 타블렛 PC 저장돼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제1검차장이. 그러면서
타블릿 PC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다라고 보도를 했다. 결론 냈다라는 리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타블릿 PC 안에 그 정우성 씨의 문자가 있다고 나온 것을 타블릿 PC 안에서 발견됐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서북현이가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도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에 타블릿 PC 안에 있었다는 보도는 없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블릿 PC는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 정우성 씨가 또 문건 유출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타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해서 이제 이 사태가 불러온 거죠. 그러면서 문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그런 그 문자를 서류를 보냈다 이렇게 한 것은 보냈다라고 한 말이 어디서 나온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타블릿 PC인지 핸드폰으로 옮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블릿 PC 또는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특정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뉴스 브리핑을 올린 사람에게 대상이 특정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지 어디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자기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보내졌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그 PT를 보여주면서 정우성 씨가 타블릿 PC를 보내줬다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해당 문자는 정우성 씨가 타블릿 PC라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그거는 다른 언론사다.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국민일보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신문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저 문자 메시지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 그러니까 증인이 서북현이가 타블릿 PC인지 또는 휴대폰인지 자기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에서 저렇게 보도한 것은 자기가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정우성 씨가 휴대폰을 보냈다 또 이렇게 말을 붙였네요. 예. 그러면서 노승근 제1검차장이 LTE 위치 정보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나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 검찰이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LTE 그 위치 정보는 처음부터 없었다. 어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북현이는 자기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호사 그 황희연 대표가 아마 황희연 대표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로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거 확인한 거 없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런 식으로 묻지 말라고 또 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사람이 증인이지 뭐 기자니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질문도 좀 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좀 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다시 팩트 차원에서 어떻게 위치를 추적을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일 영사관 콜센터에서 온 거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위치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된다는 확인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출처가 어디인지 그 사실이 확실한 건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서북현 씨는? 그리고 이제 타블릿 PC 셀카 최소은 씨의 셀카 사진을 보여주면서 타블릿 PC 안에 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서북현이 하는 얘기가 그게 셀카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순실 씨의 얼굴이 동일인지 자문을 자기네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변호사 측이 이게 누구한테 가서 이제 자문을 구했는지 물었더니 얼굴과 관련된 사람이냐 성형외과로 가서 물었냐 그랬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 셀카 속에 타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최순실 씨의 사진하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세상에 알려진 최순실의 얼굴하고 같은지를 그 전문가한테 가서 물었는데 그게 어떤 전문가인지 성형외과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희연 대표가 다시 물었어요. 최순실 얼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자기네 취재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 최순실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을 확보했냐 또 이제 황희연 씨도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네들은 이 서복현이는 지인을 찾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한 전문가나 성형외과로 갔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의 사진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었나 또 이렇게 좀 물었었고 전문가에게 확인한 것은 동일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진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는지는 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 알려진 드러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동일인지 확인을 했다 하는데 어떤 사진인지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아마 5월 21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출장 갔을 텐데 국가수의 나기현 연구관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최순실 아마 재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셀카 사진만으로 최수원 씨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서복현이가 하는 얘기가 그거 말고도 문건 수상자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연이라고. 그러면서 또 비선실세로 최순실 이름이 오갔는데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오갔다는 그 사무실에서 최순실 씨 이름도 나왔었고 최순실 사무실이라고 하는 데서 최순실 이름도 나왔었고 최수원 씨가 그 타블렛 PC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수원 씨 말고 다른 민간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변호사하고 말이 옥신각신하니까 판사가 또 말렸어요. 예. 그런 식의 주장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변호사가 묻는 걸 또 이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WK 사무실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의 말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예. 그랬는데 서복현이도 오늘 김필준이가 들어가서 타블렛 PC를 가지고 온 사무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묻는 게 있었어요. 뭐 그게 열려 있었나, 문을 따고 들어갔나, 문을 잠겨져 있었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물어봤었고, 그리고 건물 관리인이 타블렛 PC라든가 물건들을 처분해 달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장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JTBC 측에서 타블렛 PC를 검찰한테 넘기고 나서 뭐 자기네들이 그런 처분 방법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검찰에 넘겼다는 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타블렛 PC가 수사 기간에 넘겨졌다는 것도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엠바고를 좀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법조팀에서 넘겼기 때문에 그게 손영숙인지 누군지 자기는 모르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라고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람이 손영숙인지 아니면 법조팀에서 얘기를 한 건지 자기는 기억은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처분해달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들은지 기억이 없다. 손영숙인지 김필준인지. 근데 이제 변호사가 한 얘기가 건물 관리인 노강일이는 김필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이런 얘기를 처분해달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서 방송을 했나 이렇게 물었더니 서복현이가 누구한테 기억이 없다. 손영석인지 김필준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으니 기억이 없다. 예. 그러면서 처분해달라고 한 말은 노강일한테 들은 적은 없다고 김필준이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들이 서로가 꼬이는 거죠. 예. 이 타블렛 PC를 훔쳐온 김필준이는 노경현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서복현이는 어디서 이런 말을 듣고 보도를 했냐는 거죠. 근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강일이 처분해달라고 한 적 없으나 누군가 말한 것을 들어서 보도를 했다. 노강일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없다. 아주 이러니까 언론들이 개쓰레기들이에요.
출처도 확인 안 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방송이라고 했어요? 지금 와서 그거를 기억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씨 타블릿 PC가 입수됐다. 이건 이제 변호사가 묻는 거였네요. 그래서 메일이나 메시지는 열어볼 수 없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구체적인 말을 들은 적은 없다. 서복현이가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호사가 묻고 하는데 여기 답을 한 건데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말을 자기는 구체적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갔고 로그인에 대해서는 손영석한테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런 내용은 이제 변희재 이제 고문이 물었는데 증인이 답하기를 이메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손영석한테 들은 것 같다. 그 손영석한테서 자동 로고를 해야 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손영석한테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타블릿 PC 속에 있는 모든 문건을 자료를 자기네가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들여다보고 뭐 조작한 거 아니었었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들이 이제 서로 좀 옥신각신하고 꼬이고 하니까 판사가 또 정리를 했어요. 이메일 메시지 같은 거는 이메일 메시지 카카오톡에 대해서 들어봤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또 이제 증인이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단 말은 들었으나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판사가 변호사에게 뭐 또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더 나간다는 것은 진술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상황이 되니까 주장으로 얘기하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톡 대화방이 몇 개 있다는 거 다 국가수 기술자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고 또 미디어 워치 측에서 주장하는 거 카카오톡 JTBC에서 손 분명히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 의심하는 거 그거 카카오톡 방 몇 개만 살려내면 이건 누구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JTBC나 재판에서는 이거 저기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포렌식 자료에 나온 거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재판을 결론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 씨의 타블릿 PC라고 한 거 여기 대해서는 자기는 취재를 더 하지 않았대요. 변호사가 물었는데 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하겠죠. JTBC에서는 김만수가 준 타블릿 PC가 있는데 뭐 장시호든 고영태든 누가 내든 제2, 제3의 타블릿 PC를 내든 수백 개를 내든 그걸 왜 조사를 하겠어요. 자기는 확실하게 최순실 씨가 썼다는 조작할 수 있는 이 타블릿 PC를 준 사람한테서 받은 걸 가지고 있는데 못하러 그런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계속 PC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25일 되어서 타블릿 PC라고 최 씨의 PC 또 그 PC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의 PC라고는 밝히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발뺌하고 또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PC라는 워딩이 타블릿 PC 의미였었나 그렇게 하니까 서복현이가 자기는 그 타블릿 PC라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타블릿 PC 그 서복현이 한 얘기가 PC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타블릿 PC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했었고 또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다. 예. 타블릿 PC일지 누구의 판단인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뭐 최준 씨가 타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시뻘겋게 고치댔는데 이제 지금은 타블릿 PC인지 자기는 중구 난방으로 쓰고 혼동해서 썼다는 거고 아무 죄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꼬라지들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블루케이라는 것도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영태 사무실 블루케이도 자기는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도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특정하지 않은 게 잘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가 들어가야 할 거니까. 아니 그러면 수사가 되고 나서 수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지. 얼렁뚱땅으로 거짓말로 조작으로 이게 뉴스를 해서
일파만파로 넘겨가게 하고 결국 대통령이 쫓겨나는 사건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네들은 뭐 특정하지 않았다고요? 두리뭉실한 게 잘한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얘기가 최순실 씨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메시지가 뭔가 PC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는 뭔가 물었더니 통상적인 문자다. 이것도 특정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블릿 PC를 가지고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직접 수정했다, 이용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송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블릿 PC를 가지고 직접 수정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청객에서 난리가 났죠. 좀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요거 이렇게 좀 웅성웅성하니까 판사가 박주희가 또 한바탕 우리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아슬아슬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북현이가 하는 얘기가 연설문의 사진을 받아봤고 수정을 한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타블릿 PC인지 뭐 데스크탑 PC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설물 수정에 그 근거가 되는 게 타블릿 PC가 있는 거지 타블릿 PC를 이용해서 연설물을 고쳤다는 것은 아니다. 심수미도 마찬가지고 김필주인도 마찬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일 날 PC를 이용한다고 방송을 했고 연설물 수정을 했다고 고영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연설물 수정했다고 한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건데 타블릿 PC를 직접 이용해서 연설물을 수정했다는 문구가 있어서 뭐 그랬다 요거는 이제 고영타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연설물을 수용했는데 라고 하지 않았나 요건 이제 변호사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말이 오가니까 또 판사가 또 이제 이거를 또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옥신각신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타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확정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셀카 외에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서북현이가 발견된 공간이 최순실이 사용한 공간이다. 또 사용자 이름이 유연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이제 정유라 그 이름 고치기 전에 딸 유연이란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 사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옥신각신하니까 또 판사가 여기 대해서 또 제지를 좀 했어요. 아니 그리고 타블릿 PC 안에 그 최순실 사진이 몇 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진이 몇 개나 있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의 신문은 끝났고 12시에 검찰 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호성이 타블릿 PC 또는 문자로 타블릿 PC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다고 묻고 타블릿 PC로 보냈다고 방송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서북현이한테. 그러니까 서북현이는 자기는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시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이메일, 카카오톡에 대한 JTBC가 분석한 자료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제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기네들 타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그 카카오톡 대화방 다 보고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포렌식 자료에 다 나와 있고 포렌식 자료 분석하는데 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변희재 씨도 얘기를 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재판을 빨리빨리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최순실 씨가 노승일한테 독일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그 대화한 게 있어요. 제가 그 기억은 나는데 여기서는 말할 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녹취록에 나타난 것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으면서 노승일한테 대화한 게 있는데 이 사람 서북현이가 한 얘기는 그거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은폐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때 신문에서도 이런 게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악질적으로 보도하면서 최순실 씨가 좀 걱정을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그 서북현이가 말한 것은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좀 있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12시 4분쯤 돼서 신문은 이제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판사가 지난번에 2번 기일 전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증인을 한 10명 정도 자기네 더 부르고 싶다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판사가 그렇게 많이 못 받아준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7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증인들 중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해라. 여기서 소환을 하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한데 그게 연락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저희는 최순실 씨나 고영태나 이런 사람을 불러갖고 하고 싶었고 최소은 씨는 변희재 씨 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번 재판에서 판사가 증인들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이 재판하고 관련된 사람들만 증인들을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다 안 받아준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 증인들을. 그랬는데 지난번 재판에 그 이제 신혜원 씨 자기가 그 대통령 선거인 캠프에서 이 타블릿을 썼다고 했던 그 신혜원 씨 진술서하고 최소은 씨 자필 진술서하고 요거는 이제 그 뉴스이스 기사하고 일요신문의 기사는 증거로 이제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기다리는 그 증거 자료가 제주항공하고 진에어하고 탑승 확인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삼성 AS센터에서 그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변호사인 측에서 하나만 케이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답터나 플러그도 있어야 된다. 플러그만 있었으니까 이 그 타블릿 PC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쓰려고 하면 플러그 외에도 케이블이나 아답터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도 확인해달라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통신 자료 요거는 아마 11월 29일 날 자료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삼성 A센터에서 오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유선으로라도 다시 연락을 해보겠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10월 5일까지 기다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얘기가 검찰은 최순실 씨의 진술서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 할 때 검찰은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이나 정호성 씨 재판에서 정호성 씨 그 재판에서 그 기록물을 가지고 이 타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어머 최순실 씨가 이 타블릿 PC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아니 도대체 뭐 재판이 도대체 재판 같아야죠. 검사들이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피해자 측을 편들어서 하는 재판이 어딨냐고요. 그게 너무나 눈에 띄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5일 날 재판이 이제 끝나니까 12월 5일 날이 재판이죠. 그래서 피고인 한 사람만 신문을 한다고 변희재 씨만 신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검찰이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들 최후 변론하고 진술이 있어요. 그랬는데 황희연 대표가 브리핑을 한다고 최후 진술처럼 브리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구형이 있을 거고 12월 5일 날 판사의 그 선고가 있어요. 사실 뭐 모든 게 너무나 짜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명의훼손죄로 해서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세계 사상 OECD 국가 중에서 유례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서 사실 불구속 상태라면 저희가 좀 더 따지고 미디어워치 측에서도 좀 더 따지고 하고 해야 되는데 박주영이도 재판을 엄청 빨리 하면서 다 잘라버리고 이러니 얼마나 사실관계를 파헤칠지 모르죠. 뭐 박주영도 뭐 이 법원의 이 나라의 분위기처럼 사실 자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죠. 12월 5일 날은 2시고 이것도 중요한 재판이라 또 뭐
가보고 12월 10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재판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이 재판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 재판이니까 응원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